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쇼미더민심이라는 코너명이 제일 정확한 것 같더라고요. 예. 최고죠. 매주 인기가 높아져가는 배종찬 인사이드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보니까 팬이 많아요. 배 소장님 네. 얘기하는 분들이. 뭐 피터팬은 아닌데 팬이 자꾸 생기네요. 피터팬. 저 뚱뚱배인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해요. 네. 그 배종찬 소장님한테 이렇게 체감되는 그런 네. 팬분들의 뭐가 있어요? 지금 계속 팬분들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껴요 본인이? 느끼죠. 어떻게 느껴요? 계속 머리가 맑아지고 금요일 아침만 되면 눈이 번쩍 떠이면서 빨리 가야지. 쇼미더 민심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뭐 선물을 네. 보내거나 댓글을 달아주거나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선물을 드려야죠. 아, 어떻게 팬분들에게 감히 제가 역시, 선물을 기대하겠습니까? 역시 그리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고 네. 좋습니다. 가을하늘님 소장님 귀여우세요. 네. 최강부님이 화이팅. 화이팅! 박미경님 배종찬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최수진님은 하트까지 부렸어요. 네 그다음에 네. 한규일님은 국내 최고의 진솔한 이건 저를 응원하는 거군요.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진솔아는 저하고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안 진솔아. 맞잖아요. 본인은 좀 약간 엉뚱하니에요. 왜 그래요? 어쨌든 본인을 귀엽다, 좋아한다 이런 네. 얘기하는 분들 많고요. 배종찬님 운동 가야 되는데 배종찬님 봐야 돼서 못 하고 있어요. 네. 엉거주춤 하고 있어요. 이거 어때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럼 꼭 오늘 들어봐야 꼭 될까요? 들으셔야 돼요. 좋습니다. 네. 이제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차기 네. 대선 후보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 추석 연휴 바로 직후에 우리가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대장동 개발 의혹에 영향을 조금 받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대장동 개발 의혹 파장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기억나실 거예요. 전북 순회경선에서 이겼죠. 광주 전남과는 달리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하고 바로 그날 지난주 일요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퇴직금 50억 원 파장이 나오면서 그렇죠. 국면이 전환되고 있어요. 50억 게임 얘기가 예, 나왔어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조사 기관이 실시한 조사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기 대선 후보로 누가 적합한지 물어보았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재명 후보 보이네요, 화면에. 29% 화면에 나오죠. 윤석열 후보 17%, 홍준표 후보 14%, 이낙연 후보 9%. 계속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 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0%에 가까운 네. 가장 높은 지지율이고요. 윤석열 후보는 17%, 홍준표 후보가 14%니까 3%포인트 차이밖에 안 내죠. 홍준표 후보가 많이 쫓아왔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었다면 이낙연 후보가 지지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낙연 후보 지지율은 9%로 나타났습니다. 좀 오히려 떨어졌네요.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요? 면접원 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린 것인데 자동응답 조사 결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높게 나온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은데 종합해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 양강 구도는 유지된다. 이낙연 후보 지지율 반전될 것 같았는데 광주 전남 이겼지만 올라가지 않는다. 홍준표 후보 쫓아가지만 턱 밑에서 아직은 차이가 좀 있다. 네. 이 정도 결과를 말씀드리면 또 다른 그래프도 좀 설명해 그렇죠. 주시고.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 추입니다. 지지율 네. 추이. 앞서 보셨던 그 지지율 지금 흐름인데 네.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이재명 후보인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오른쪽 편을 보시면 지지율이 더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다?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제일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제는요. 오늘 불금 모임 자리, 내일 주말 가족들과의 모임에서 이 이야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자, 왜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굳건히 유지될까? 네. 대장동 개발 의혹에도 불구하고 네. 5글자입니다. 프레임 전쟁. 프레임 전쟁 때문에 그렇죠. 유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프레임 전쟁이라는 건 뭐냐? 첫 번째 유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네. 그래도 이기는 후보라면 계속 지지해야 돼. 우리 팀이 이겨야 돼. 이런 이른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더 강해지면서 지지율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프레임 전쟁. 지금 막 공중파에서 난리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걸 3주 전에 제가 제일 먼저 쇼미더민심에서 프레임 전쟁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 그때 했잖아요. 지금 네. 공중파에서 다 그냥 타이틀 달고 난리 났어요. 프레임 전쟁이다 이거는. 아니 좀 반응을 좀 보이세요. 리액션이 없어. 제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족에서 부모님들도 궁금하세요. 지금 차기 대선이 어떻게 흘러가냐. 근데 아이고 잠깐만. 이재명 왜 질문 좀 부동산 할게요. 문제인데 네, 네. 지지율 안 내려가 이러면 네.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그럼 프레임 전쟁이에요.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인 건 아는데 네. 그 프레임 전쟁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냐 이걸 말해줘야 되지. 프레임 전쟁이에요. 이러면은 그게 끝이면 뭐예요? 설명을 해달라고. 전쟁은 더 설명을.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은 세. 전쟁은 알았어요. 영향- 네. 자, 잠깐만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이거예요. 원래 이재명 지사는 25%를 전후해서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뭐 오늘 조사 면접원 조사라고 하는데 음. 29%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거 말고 앞에 거 막대 그래프 보여주셔야 네. 돼요. 보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17, 14% 합치면 31%예요.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오차범위 있는 뭐 거의 영향 안 받는다고 봐야 되겠지만 물론 29%로 31%보다는 적지만 네. 오차범위 거의 내에서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된다면 저거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이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더 오히려 덕을 보고 있다. 전화위복으로 오히려 좀 더 가는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로 더 결집하는 거죠. 왜? 네. 이 이슈가 민주당에 타격을 주고 이재명 후보에 타격을 주면 민주당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프레임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더 결집하죠. 이길 수 있는 후보 쪽 더 결집하는 결집. 거예요. 그렇죠. 결집.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실은 이거는 여야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이 이야기 들어보면 이 이야기가 옳은 것 같고 저 이야기 들어보면 저 이야기가 옳은 거고 이런 더 저런 더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뭉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네. 사실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이른바 프레임이 선거를 지배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홍준표 후보가 아직 넘어서지 못하는 것도 고발 사주 의혹으로 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전쟁이 지금 차기 대선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234 엘비스님께서요. 네. 전쟁은 살려면 무조건 이겨야 해. 그렇죠. 지면 죽는겨 이러거든요. 아니, 선물 좀 드려야죠. 이분한테요? 아니 이렇게 예리한 아니 이 댓글을 보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 예. 알겠습니다. 전쟁의 성격을 그대로 그러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소장님이 그러니까 뭔가 좀 내놓으시죠. 제가 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여튼 요점은 추석 연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프레임 전쟁 덕에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 그렇죠.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사실은 이재명 지사를 아직까지는 네. 오히려 더 쓰러뜨리지 못했다. 다만 더 이제 핵심은 뭐 그때 관련자가 녹취록을 냈다 그러면서 정영학 회계사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네. 씨가 유동규. 이재명 지사랑 친한데 그 유동규에게 뭐 10억인가 뇌물을 준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발표됐잖아요. 보도됐잖아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람한테 돈이 갔어? 도시개발공사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재명 지사에게 돈을 주려고 이걸 받은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 대장동 건에서 뒤로 뭔가 꽁쳐놓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 의혹이 있는데 네. 프레임 전쟁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정확하게 네. 이재명 후보 이름으로 된 계좌 통장에 네.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다면 그 정황이 규명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야 돼요.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돈 들어간 게 다 나오겠어요? 만약에 아니 받았다 그러니까요. 해도? 그래서 그게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책임이 옮겨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데 저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더 중요한 핵심은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2019년 이후에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지사에서 그만뒀으니까 18년 그렇죠. 이후에는 네. 뭐 직접 연결이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유동규 씨가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재명 지사랑 연결시키기보다는 이 유동규 씨는 사실 예전에 리모델링 조합장 하던 사람이잖아요. 조합장 출신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 공무원이 아니란 말이야. 늘공이 그럼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 조합 판에 들어가 가지고 큰 이득을 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공이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이 돼서 관을 휘두르게 된 거지. 왜냐하면 자신이 조합장일 시절에는 민에 있기 때문에 관이 가지는 힘을 너무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희생하고 관에 가서 뭔가 좀 모양새를 만들다가 이제 해보니까 이 관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민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돈만 벌면 돼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돈을 딴 사람이 다 벌고 있네. 자기가 벌게 해준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벌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나도 또 돈 냄새를 맡으면 사람 욕심이 나죠. 그럼요. 그럼 그 사람이 겉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럼요. 이 사람들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 좀 사줘요. 제가요? 맨날 아까부터 나한테 뭐 사달라 그래요, 진짜?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래서 이분은 이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하고 무관하게 본인이 뭔가 좀 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필이면 정영학 회계사가 낸 녹취록의 천화동인 1호의 돈은 원래 유동규를 위한 거다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지사랑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이거는 유동규 선에서 잘라도 되는 겁니까? 저는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다른 사안이라면은 이 당시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성남시장에게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을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지금 대선 국면이고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가 받았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저는 치명적이겠죠. 네. 이것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또 도망칠 수 없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또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네. 그렇지 않다면 유동규라는 사람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저질렀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율이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이제 프레임 전쟁의 다른 특징인 것이죠. 왜냐하면 도덕적 책임을 물었다면 그동안에 발생했던 숱한 악재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내려갔었어야 되죠. 왜냐하면 바지 논란도 있었죠. 또 여배우 스캔들 논란도 있죠. 형수 욕설 논란도 있죠. 그다음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내정 논란도 있었죠. 그런데 왜 안 내려가? 이건 왜냐하면 지금은 이기는 후보에게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만약에 자기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돈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자기 정치 생명을 다 내놓겠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동규라는 사람의 과거를 추적을 해보면 이 리모델링 조합장 출신이고 2010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하고도 상당히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가 그래서 녹취록을 낸 것도 김만배와 유동규 사이잖아요. 아니 근데 정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자료가 있었다면 바로 그걸 내놨겠죠. 본인은 더 확실하잖아요. 난 죄 없어요. 봐요. 저 다 꺼내놨어요. 네. 이재명 후보까지의 관련성도 있어요. 근데 그 자료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만배와 심지어는 유동규 사이에 이 대화 녹취록의 내용을 봐도 이재명 후보는 거론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이 만약을 가정한다면 유동규가 잘못했다면 그 사람을 임명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은 분명히 불가피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다,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지지층으로부터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근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그랬잖아요. 내가 50억 클럽 찌라시를 봤더니 거기에 이재명 측근이 4명이나 있더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이 단순한 찌라시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근데 필요가 그거를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내년 3월인데 지금이 10월인데 특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대선 끝날 때까지 안 그때까지 나오잖아. 못하는 거죠.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안 나올 걸 예상하고 지금 괜히 그러는 거야? 안 나오는 대표가?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고발 사주 의혹도 그렇고 이 대장동 개발 의혹도 이제는 두 쪽 정당 모두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2달도 안 돼서 다 결정이 나요. 네. 곧 결정이 됩니다. 빨리 결정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럼 수사를 대선 해야지. 후보가 됐는데 곧 3월 9일 되면 투표해야 되는데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를 불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에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못 한다니까요. 네. 왜냐하면은 어느 한쪽만 조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요. 다 조사를 해야 되고 지금 보면 네. 윤석열 후보의 부친도 거래 내역이 있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의 누나와 매매 거래가 있고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부정적인 거래가 있었다 어쨌다 지금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느 쪽이 정확한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 상황은 답이 나오지 않고 대선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아졌다. 네. 지금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그렇게 답 나오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아니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곽상도
그러면은 의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아들이 돈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각 상도 의원이 뭔가 화천 대유라고 불법적인 유착 관계, 네. 뭔가 로비 거래 정황이 있다면 그건 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아들이 5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아들과의 또 화천 대유 내에서 직원 1호로 일했던 것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부정적인 정황이 있는지 포착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엘비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재명 죽이려다 국민의힘 수구보수가 수령에 빠졌습니다. 또 조광희님, 이재명 화이팅 하셨고요. 정성욱님, 비리가 있었다면 벌써 가루가 됐을걸요. 아무리 네거티브 공격해도 끄떡 없으니 불사조 아닙니까? 이재명 한다면 한다 뭐 이런 얘기 하셨고, 이진아님은 이죄명 화이팅 이러셨고요. 그 다음에 희한한 꼴통, 돈 받았다면 휴전도 없는 끝이지.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재명이 돈 먹은 증거를 대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박상길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 설계 부분을 구체적으로 챙겼더라면 또는 네. 배분되는 구조까지 문제가 없는지를 더 챙길 수 있었더라면 그럼 더 나았겠죠. 더 이 위례지구 정도 수준까지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는 구조로 갔을 수 있는데 참 그런 걸 다 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것은 결과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그때 그 수학 문제 내가 조금만 생각 더 잘했더라면 풀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 1화 구단을 인수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니 왜 2, 30억 더 주고 인수를 하느냐. 그런데 성남시장인 당시 이재명 시장 판단에는 이걸 빨리 그래도 인수해서라도 제대로 된 구단을 만들면 시민들의 또 시민의식이나 시민들의 자부심이 상당할 것이다. 네. 성남 1화 구단이 명문 구단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원에 대한 평가는 훗날 이루어질 수. 그렇다고 해서 뭐 성남 1화 구단을 인수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이 뭐 뇌물을 받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판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시면 맞는데 이랬을 것 같다라는 거죠. 가정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판단에서는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때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던 시점이었더라도 좀 더 들여다봤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없어져야 되죠. 말 그대로 토건 비리가 있는 곳곳에 우리가 다 스며들어 가 있을 거예요. 대장동뿐만이겠습니까? 네. 서초동, 반포동, 청담동 다 있을 거예요. 그걸 뿌리 뽑아내는 것이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 청년 세대에 제대로 지금 아담하고 정말 좋은 집이 갈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미래를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간인들 분배까지 다 모두 그냥 관여합니까? 이건 너무 심한 건데 못할 걸 지금 자꾸 시키면서 하라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뭐 이런 얘기도 주셨고요. 또 자꾸 이 설계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그 당시에는 좋은 의도로 좋게 만들었고 결과는 또 좋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쪽에서 이득을 많이 얻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아들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엄마가 살인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를 말하자면 비난하면 안 되는 이거죠. 거잖아요.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이 총 합해서 한 1,000억 정도의 이익을 가져갔다. 별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천만 원 받아갔다면 비난을 별로 안 할 거예요. 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화천 대박 로또 대유가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온 국민의 네. 분노가 넘쳐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정도의 그런 비난을 국민의힘하고 유사한 종류의 비난을 이낙연 후보가 사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국민들의 하라기보다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 쪽을 비판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지지층에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지지를 더 얻게 되는 첫 번째, 물 들어왔을 때 노졌어야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떻다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 빼고 다 경험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후보거든요. 그렇죠. 국무총리, 전남지사, 국회의원, 영암, 종로까지. 그러면은 오히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낙연 노믹스 경제, 또 이낙연 햇볕 정책 이걸 내놨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은 본선에서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긴다. 가자. 이랬더라면은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좋지만 이낙연 후보도 경쟁력이 더 있는데 그쪽으로 갔겠죠.
네. 전남, 광주뿐만 아니라 전북, 또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다 지지를 하고 제주에서도 지지를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너무 매달린 거예요. 그러면은 결선 투표 가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예, 첫 번째는 뭐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치명적이어야 민심이 이탈하면서 그래도 대안으로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이재명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낙연밖에 없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차원 이것도 오늘 제가 벼르고 벼러서 개발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만에 하나 추미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잖아요. 명추 동맹이 나오는데 자, 이재명 후보가 정말 불안해졌다. 그러면 정치 도의상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전략상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추미애 후보가 중도 하차 사퇴를 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실제로 누적 득표 한 48%가 돼도 추미애 후보가 사퇴를 내버리면 이재명 후보는 가만히 넘어버려요. 그러네요. 게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슈적인 차원에서 대장정 의혹이 타격을 줄 걸로 생각했는데 괜찮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 하나. 네, 또 하나는 네. 추미애 후보가 기술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네.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래도 중도 하차나 사퇴를 내버리는 경우에 자연스럽게 또 가만히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는 정말 특단의 한방 카드. 네, 그게 네. 없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쇼미더민심 우리 뉴스토마토 노영이 이 프로그램에 이낙연, 홍준표 출연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쫓아간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윤석열 후보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좀 난감하고 결선 투표는 불투명하다. 이게 요점이신 것 같고요. 네. 자, 윤석열 후보 고발사주 의혹도 있고 사실 어제 고발사주 의혹이 손준성과 연결돼 있다는 또 발표도 나섰었고 그렇죠. 또 사실은 김건희 씨 본인의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될 위기에 지금 놓여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본인 계속 말실수 나오는데 지지율은 그래도 좀 계속 유지가 돼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내가 보기엔 그렇죠. 조금 주춤한 것 같아요. 조금 주춤하죠. 네. 올라가다가 주춤한 이유는 결국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로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게 이제 본선 가면은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네. 장모의 도이치모터스 문제, 네. 그리고 또 배우자의 논문 문제, 또 과거의 재산 축적 과정. 그런데 경선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판단이 있는 거죠. 누가 이길 건가? 본선에서.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이길 가능성이,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무야홍, 돌돌홍, 홍일점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우리 프로그램 출연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국힘 홍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른 지지층에서 괜찮아요. 홍준표 후보가 약진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에서도 다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17%, 홍준표 14% 좋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돌파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지난 대선에 24%로 41%의 문재인 후보를 못 넘어섰던 것이 홍준표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될까?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데 홍준표 후보 될까? 홍 될까? 홍카콜라? 이러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불안감이 국민의힘 지지층. 그러니까 뭐냐면 토론회를 보면 아쉬워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쪽에 힘을 주는 프레임이 되고 있는 근데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한번 지고 재수해서 된 거 아니에요? 홍준표 후보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난번에 토론회 하면서 이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서 한번 옹호 발언했다가 크게 당해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두 아니에요? 번이었죠. 한 번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옹호, 국민의힘 지지층이 다른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성표입니다. 여성들은 군대 갈 필요 없어요. 여성들 달라요. 이래버리니까 여성들은 얼마나 화가 납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 누가 진행합니까? 노영이. 여성입니다. 군대 갈 필요 없다는 말 때문에 화가 난 건 아닌데 우리가. 아 그래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정당 지지율 질문 하나만 말해주세요. 정당 지지율 어때요? 정당 지지율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응답이냐 또 면접은 조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네. 계속 정당 지지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특검하자는 주장과 그다음에 그냥 지금 현재 수사하자 검찰 맡기자 이 주장이 있거든요. 네네. 그 두 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여론조사에서 우세합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높아요. 아 그래요? 특검이나 네. 국정조사 하자는 쪽이에요. 합하면은 거의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여론은 계속해서 뭔가 규명이 되지 않으면은 특검이나 국정조사 쪽으로 가자고 하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대대적으로 17명 더 많이 보강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는 것도 좋습니다. 빨리 하겠다 이런 의지로 그렇군요. 읽힙니다. 네, 그렇게 갈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비단 주머니가 없어도 이렇게 말을 잘하는 우리 배준찬 K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네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대체 공휴일이라서 하루 휴방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찾아뵈야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 날 저 보고 싶으시면은 옛날에 했었던 것들 다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화요일 아침 7시 30분에는요. 10월 5일입니다. 강진구 열린공감TV 기자 저희가 다 본격적으로 모시고 윤석열 부친과 화천대유와 부동산 거래 단독 보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히 그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계속 해명을 내놨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맞는 말인지 아닌지 열린공감TV는 지금 계속 고발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정말로 뭔가 한 방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가 아니죠 이제는 개천절 연휴죠. 개천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그동안에 1+10 꼭 해주세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